기와 재미,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경륜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 자신은 이제 경륜이 짧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 철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강의나 발제는 굉장히 맛있고 뒷맛도 깔끔한 음식이라면, 제가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먹지 말걸,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가시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주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잡아서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은 그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바삐 좀 움직여야 됩니다. 지중해, 소금, 자산까지 젠걸음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유는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는가? 철학이란 뭘까요? 철학이란 가장 구체적인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철학이 구체적이라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철학은 가장 구체적인 것을 가장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된장, 간장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뭘 다룹니까? 개별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음식이 뭡니까? 구체적 대상이 사상돼서 보편적 개념이거든요.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그래서 저 위에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한 주팡 세동 주슈, 잘 아시죠?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즘이라는 것도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것을 밑에 에고, 에도, 에르고스비라고, 이거 제가 라틴어로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책에서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서양 철학하는 입장에서는 개념을 라틴어로 정의해야 개인적으로는 이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에도, 먹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말은 뭡니까? 먹는다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의식하는 포유동물이 누굽니까? 인간이죠. 그렇죠. 생명 현상이면서 에너지의 전환이거든요. 유일하게 자기가 먹는 것을 사유해요. 그래서 그 먹는 것을 사유하는 방식이 공동체로 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문화가 되죠. 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드셨던 것 내가 선택 없이 먹는 거죠. 그 철학적 사유는 뭐냐면 도대체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사유할 것이냐. 그래서 먹는다는 행위는 은폐되어 있죠. 왜? 여러분 작년 이맘때 드신 점심에 드셨던 거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못하죠. 그거를 왜 기억을 못합니까? 너무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무의식의 차원에 넘어가기 때문에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존재 사건이 되려면 어떤 특별한 것에 어떤 다른 사람과 먹었을 때 그 식사는 기억되죠. 그 식사는 기억돼요. 그래서 먹는다는 행위는 종인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 지속된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철학 영역에서 넘어온 지가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5월 달에 한 2주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프랑스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의학계에서도 음식 철학을 의학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럼 저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음식 철학이 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따라서 4번을 보면 이제는 먹고 있는 대상, 그 다음에 그것을
주체로 인식하는 거죠. 만약 저 아메바를 보세요. 아메바도 뭘 먹겠죠? 아메바가 자기가 먹는 걸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먹는 것을 사유하지 않죠. 인간만이 그렇죠. 인간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이 호모 만두칸스. 저것도 제가 만든 말입니다. 먹는 인간. 이 먹는 인간은 뭐냐면 자기가 먹는다는 것을 사유한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공동체가, 문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결국은 뭐예요? 먹는다는 거는 타자의 동일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거 없이 인간의 유한한 생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연적 행위죠.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다 식사를 하지만 다 개별적으로 식사하는 거죠. 왜? 우리 삶이 개별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으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렇죠? 그 섹션이 나아지, 그죠? 민족, 국가, 지역. 그래서 인간은 먹는 인간, 9번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10번을 보시면 less mandi, less endible인데 less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서 로마 물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그것이에요. 여기 지금 닭 한 마리를 풀어놨다고 합시다. 치킨집 사장이 있으면 이 닭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자기 닭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It, less. 죽어 있어요. 그래서 11번 보시면 상온의 직접적 상태에서 문화적 개입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문화적 개입 없이. 직접성이죠. 그걸 뭘라 불러요? 날것이죠. 제 방식은 레비스트로스하고 좀 다릅니다. 한 사물의 자연적 직접성,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뭐 생닭, 그런데 그래서 매개를 통해서 끓이거나 굽거나 인간의 문화적 개입을 통해서 뭐가 돼요? 익힌 것이 되는 거죠. 쿡이라고 하는 것, 키친, 코헨, 라틴어로 코쿠스, 이거는 태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끓인다는 거죠. 왜 끓인다는 게 쿡이 나왔을까요? 그거는 내가 타자와 함께 먹는다는 공동체를 전제할 때 쿡, 키친, 코헨, 코쿠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먹을 수 있는 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존재 상태로 이해되죠. 한마디로 썩는 거예요. 저 썩은 것이라는 네스카리수스도 이제 제가 쓰는 말이 돼요. 두 가지죠. 발효된 것과 썩은 것. 보통 이 방법은 문제가 많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과적 메소드 방법을 통해서 발효를 규정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발효된 것과 썩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결정이 있고 나서 썩어도 그것이 한 문화 속에 지속된다면 홍어 같은 거 서양인들은 안 먹죠. 냄새나서 안 먹어요. 먹지 않습니다. 썩은 것과 발효된 것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14번 보면 썩은 것을 인간이 혹은 어떤 공동체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승인한다면 썩은 것은 뭐가 됩니까? 먹을 수 있는 것, 발효된 것이죠. 발효. 그러니까 이 이과적 발효나 탄소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제하고 좀 다른 관점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소정자입니다. 소정자. 제 개인적으로는 항시 어떤 관심이 있냐면요. 어떤 음식이 나오면 그 자연 환경이 어떨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생활 공간이 어떨까? 그 다음에 자연 공간과 생활 공간과 그 다음에 뭐예요? 문화적 포상으로서 문화 공간이
겹쳐졌을 때 발효든 썩은 것이든 이 장르가 중첩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따가 지중해를 설명할 때 지도 한 장을 놓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정자죠. 소정이죠. 이것은 주역에 나와요. 그런데 이 정자가 이제 여기 손깨죠? 리깨고 여기 양이 있죠? 이건 쇠죠. 바람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무를 상징하죠. 이게 솥이라고 하는 원래 있는 끓여 먹었잖아요. 기장이나 이렇게 바로 먹을 수가 없었거든 고대에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제 관점은 뭐냐면 왜 많은 물질적인 어떤 그 도구 중에 이것만 주류계에 정계에 등장했느냐는 거예요. 그건 뭘 알아야 되냐면 동아시아 중국의 공동체가 어떻게 문화적 공간 속에서 끓이는 솥단지를 표상해내는가. 이거는 레비스트로스 하지 않는 거죠. 엄격하게 구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난 것을 먹기 좋은 익힌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계는 뭐냐면 분자가 이 품을 다듬어서 자기 성연을, 자기 성정을 발휘하는 것. 네. 이 자세한 되풀이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논어를 음식학의 주제로 읽으려고 이제 작업을 한 1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논어의 지금 향단편에 밥은 정한 걸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주저리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을 보이는 것은 이 경전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논어를 접한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쓰고 읽고 애우고 독일어도 보고 뭐 여러 나라로 봤는데 음식학을 하면서 경전의 해석이 아니라 도대체 밥이 쉬어서 변한 것, 생선이 상하고 고기가 상한 것 한자가 다 달라요. 이거는 아직까지 경학을 하는 분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왜 이렇게 상하다고 하는 한문의 표현들이 많을까? 시림 같은 거. 이거 중국어로 끓인다는 거잖아요. 시림. 이 텍스트를 역시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논어에 대한 해석이 경전 2000년사의 형병. 북송태 사람이죠? 네, 북송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밥이다, 블라블라. 이게 이제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곱게 찢는 착이다. 여러 가지 호병문, 원나라 때 이 주제를 다뤄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게 뭐냐면 이게 음식학적인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를 한 번도 고찰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죠. 예. 벼의 껍질만 벗겨낸 것을 아홉두로 그때의 쌀을 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경 속에 나와 있는 기장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양지강이나 초사 속에 나와 있는 벼농사를 어떻게 공동체가 포용해 나가면서 거기에 적절한 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더위나 뭐 한다 이게 다 한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한자가. 그럼 이 한자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이 말을 썼을까? 이렇게 델리케이트하고 이렇게 섬세하게 규정된 것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브리아 샤브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지올로기 디 끝 이게 이제 생리학적 관점에서 미각을 바라본 건데요. 이 주제를 여기 부알람의 Le Mémoire de Métragne 지중해의 기억이죠. 이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공동체가 기억하는 거예요. 많이들 놓치죠. 공동체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델, 브로델 그러면 율락 여성을 얘기하니까 버델. 뭐라고 얘기하면 저 지중해를 봐라. 부알람의. 그래서 자신이 먹는
행위와 먹게 되는 대상과 먹는 방법의 문화적 규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입은 말하는, 저처럼 말하는 입이면서 먹는 입이면서 통제되고 제어된 문명화된 입이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13분? 예. 자, 지중해. 이거 사실은 제가 지난 학기에 이 지중해 지도 하나를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이태리가 보이시고, 네, 질문 안 하고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인이 보이고, 프랑스가 보이고, 예, 여기 크레타, 터키, 주로 유럽 쪽에 꽂혀 있죠? 근데 지중해란 말, 메디테랑 어떻게 땅 한가운데 바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바다가 있습니까? 그런 바다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중해라고 말하지만 메디의 땅 한가운데 바다라는 말은 모순이에요. 땅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서 그게 호수죠. 이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지중해를 놓고 지중해 이 메디테레니안이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이집트부터 1000년씩 끊습니다. 1000년씩 끊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기 히타이족들이 뭐 7000년 전에 여기 지브랄타 여기를 갔다고 하지만 1000년의 약속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가 나오려면 로마가 이 아프리카까지 점령했을 때 메디테레니안이라고 말합니다. 호수라고 불렀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멜레아 많이 있죠. 여기까지가 그리스 있을 때는 지중해였어요.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섬이 보이죠? 이 섬. 이 섬이 뭐냐면 이타카입니다. 이타카 기억하십니까? 오디세이가 돌아가려고 했던 그곳이죠. 이때까지는 여기가 지중해였어요. 에게아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어로 에게아란 풍랑이 친다는 의미예요. 왜? 이쪽 바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죠. 여기 흑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불러요? 그리스인들은 이거는 켈트족이 나와서 블랙스라고 부른 겁니다. 실제로 불렀던 그 그리스 사람들은 폰투스 에케노스, 친절한 바다. 왜냐하면 풍랑이 그렇게 불지 않거든요. 근데 이 네이밍을 잊어버리면서 이 지중해를 지배했던 켈트족, 그렇죠? 여기 이쪽 사람들, 프랑스에 의해서 채색된 거죠. 실제로 이 이집트인들은 지중해라 부르지 않고 위쪽 바다, 서쪽 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그거 다 놓치고 수많은 섹션 중에서 지중해라고만 부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 그 강의 보다면 마사다가 나옵니다. 소금 노래 보면 마사다. 여기 있어요, 마사다. 마사다가 어디예요? 헤롯 4세가 끝까지 저항한 곳이잖아요. 여기 유물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갈은, 젓갈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리스하고 라틴어로 같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젓갈이 어디서 갖고 오냐면 스페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서 해석이 달라져야죠. 아니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사다 전투는 생사를 건 전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스페인에서 이것을 갖다 먹었을까? 그럼 고고학적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가? 그것은 이제 더 자세한 것은 논문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금론인데요. 요번 학기하고 다음 학기에 걸쳐서 제 강의 제목인데 그냥 제목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소금이죠. 여러분 소금 나트륨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나트륨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외곽 잠자가 하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 전자가 둘이고 8, 2, 8, 1이거든요. 보실 수가 없어요. 왜요? 불안정성이 넘어서 CL이라는 다른 거 결합 형태로만 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을 먹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문화 공동체 개념에서는 나트륨. 이 나트륨은 사실은 이집트에서는 어떤 소금이었습니까? 시신을 염장하는 아주 고급진 나트론이라고 하는 호수에서 나오는 소금이죠. 소금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달랐습니다. 소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로마 때고, 이 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라틴어입니다. 그리스어죠. 할슈타트, 자츠부르크. 이제 전쟁사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시저 같은 경우는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 게르만이나 켈트족을. 근데 실제로 이 할슈타트나 자츠부르크 하면 7,000년 정도 됐어요. 이미. 근데 이거 설명을 못 하죠. 그래서 프랑스 애한테 중학교 다니는 너 이거 배우냐? 근데 게토레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로라 부를까? 이 염이라고 하는 거는 한대 이후에 나오는 얘기죠. 로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주역의 괴가 뭘까? 왜냐면 소금이 문화적 표사로 갔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까 그런데 괴상에는 안 나와요. 설계전에 나옵니다. 설계전에. 유일하게 풀고 있는 사람은 다산이 주역사전에서 한 5페이지 정도로 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대 소금과 포도주의 만남, 카레눔. 이게 이제 로마의 소스인데, 카레눔이라는 게 뭐예요? 카레오, 라틴어로 으깨다, 줄어들다, 그런 뜻이에요. 데프룸, 으깨다. 그러니까 이건 3분의 1 정도 줄어든 거, 이것은 반 정도 줄어든 거. 사파라고 하는 건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왔어요. 맛있다. 뭔가 생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젓갈이 가름 나오죠. 이 가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가로스. 시간이 다 갔네. 가르피시 하면 뭡니까? 뾰족한 그런 생선인데요. 그래서 이 젓갈 중류가 쭉 있고요. 다시 지주개가 나오고, 여기도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율리학 나오는 거죠. 하라스 시나로로라자이. 소금을 먹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정도 먹었다는 건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먹었고 앞으로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 말이 등장하면 그리스 문학에선 친구 사이거나 친절한 사이입니다. 이거 나머지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최후의 만찬인데요. 자세히 안 보이시죠? 요거는 귀환하는 대로 1480년에 미켈란젤로 다빈치는 1495년이니까 차이가 뭐냐면 이 차이가 있어요. 소금이 있죠. 엎질러져 있죠. 이 그림을 다빈치가 묘사해낸 거예요. 다른 그림들은 앞에 보면 누가 유다인지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빈치는 소금을. 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스 시나로로 짜이. 소금을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문화의 전통으로 나오면서 이것을 엎진 놈은 이놈이 유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빵은 이게 발효된 빵이죠. 발효된 빵이 많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발효된 빵을 먹었습니까? 음식학을 본다면 다빈치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안 되죠. 6월절이면 또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이 복원한 학자는 이걸 생선이라고 하는데 6월절에 구약성서나 신약성서 보면 생선을 먹습니까? 양고기를 먹습니까? 양고기 먹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음식학의 영역이 아직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나오는데요. 다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젓갈 파는 가게 중이라니. 담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경에 나오죠. 담에지천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제 추구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텍스트 주례나 시경에서 나와서 조선반도에 왔을 때 공동체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이 다음에는 조선 공동체에 오면 어떻게 돼요? 생성이 되죠.
그러나 왕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6장의 의미를 그대로 지닙니다. 자세히 풀고 있거든요. 예, 마치겠습니다. 정신 없으신데 감사합니다.